네, 오늘은 수학적 귀납법 할 차례입니다. 이 수학적 귀납법이란 단어를 보면은 저번에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떠올려주면 좋은데요. 네, 뭐였냐면은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일반항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아니라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열항사의 관계식, 그러니까 항 일부를 주어지고 관계식을 주어진 채로 수열을 알려주는,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귀납적 정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귀납적 정의랑 되게 유사한 방법입니다. 어떤 내용을 증명을 하는데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방법처럼 증명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직접 예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바로 생각력에 있는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단계를 거쳐가면서 점점 이 원판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원판이 개수가 늘어나는 규칙이 몇 개씩 개수가 늘어나는 규칙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볼 건데 예를 들어서 1단계는 1개죠. 2단계는 4개고요. 3단계는 9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은 4개가 2단계에서 4개가 됐다는 게 1개에서 3개가 늘어난 빨간색 3개가 늘어난 채로 1 더하기 3에서 4개가 됐다. 1 플러스 3이죠. 그리고 3단계 보면은 이 4개에서 5개가 더 늘어나서 9개가 됐다. 1 더하기 3에서 5가 늘어난 그런 거고요. 4단계는 이 3단계에 비하면은 빨간색만 보는 거예요. 겉에 7개가 추가되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에서 7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개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얘네를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면서 늘어나는 원판의 개수를 그냥 늘어놓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면서 보니까 이게 딱 정말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어떤 이 원판의 총 개수가 제곱수 형태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단계에 있는 1개는 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단계에 있는 1 더하기 3은 총 4개, 2 곱하기 2, 2의 제곱계. 3단계는 3 곱하기 3, 3의 제곱계. 4단계는 4 곱하기 4, 4의 제곱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계속 늘어난다. 원판의 총 개수가 늘어날 때 예를 들면 n번째 n단계는 어떻게 되냐. n단계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 하면서 어디까지? 2n-1개까지 추가되는 건데 여기 이 좌변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한 값이 몇이 될 것이냐. 이거를 추측해 볼 건데 n번째 n단계에서는 이제 가로도 n개, 세로도 n개, 총 원판이 n 곱하기 n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n제곱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도 이 내용, 이 지금 홀수 수열 익숙하죠? 등차수 홀수 수열의 합이 n제곱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 시그마 공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도 얘네가 이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 이거 문제점이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만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이 4단계까지만 맞는 거지 더 이후의 단계에서도 여기까지 합이 n제곱이 되느냐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있느냐인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수의 개수만큼 자연수는 무한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한계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증명 방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 이런 애매한 명제 이런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여기 함께하기를 보면 됩니다. 이 등식이 맞는지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 것뿐이지 확실하게 맞다고는 아직 장담을 못하거든요. 이게 맞는지 증명을 하자.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n이 1일 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지 싶을 텐데 첫째 항만 보는 거예요. 2n-1까지 간다는 게 그냥 한 항만 얘기하는 거죠. 첫째 항만 더하는 거. 좌변도 1, 우변도 1인 거죠. 써볼까요? 좌변도 1이고 우변은 이제 1의 제곱. 그래서 1인 거죠. 좌변이랑 우변 당연히 같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굳이 할까 싶은데, 네. 이게 n이 2일 때, 예를 들면 1 더하기 3이 2의 제곱 4다. 3일 때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9다. 이런 걸 증명 안 하고 왜 n이 1일 때만 증명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n이 k일 때 동그라미 1번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등식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명제를 만약에 증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증명했죠? 근데 이 두 번째 명제 때문에 어떻게 된다? n이 2일 때도 맞다는 말이 되고요. 또 이 두 번째 명제 때문에 n이 3일 때도 이 명제가 옳다. 이 1번 등식이 성립한다. 이어서 n이 4일 때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결국에는 이제 n이 어떤 자연수가 되더라도 성립한다는 걸 다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증명 방법을 수학적 빈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건 너무 쉬워서 아까 잠깐 확인했었죠? 두 번째, n이 k일 때 1번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말 그대로 n에다 k를 대입하는 거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2k-1까지의 합이 k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썼죠? 근데 이게 과연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 등식이 성립할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등식을 미리 써볼까요? k 플러스 1일 때도 n이 k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너무 작네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라는 얘기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에 어디까지 간다? n이 k 플러스 1. 그럼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2n-1. n 대신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죠. 이게 진짜로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될까요? 이 말이 맞는 게 성립을 한다면 n이 k일 때 성립할 때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 명제가 증명이 된다면 방금 한 것처럼 연쇄적으로 n이 모든 자연수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지 좀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2k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2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2k 플러스 1이 되겠는데 이거 진짜로 성립하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n이 k일 때 우선 성립한다고 가정했죠? 얘는 지금 맞는 상태고요. 얘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 우리가 밝혀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2k-1까지의 합에다가 2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냐? 이거 한번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1 더하기 3, 3 더하기 5 더하기 그 다음에 2k-1까지 더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가정상 k제곱이랑 똑같다고 했는데요. 네, 여기서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형계획에서 하는 거는 양변에 플러스 2k 플러스 1을 해준 겁니다. 좌변만 할 수 없죠? 우변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엔터 쳐볼게요. 이 우변을 보니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데 완전 제곱 형태죠?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아까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아까 원하는 그런 등식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 해서 2k 플러스 1까지의 합이 k 플러스 1의 제곱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가정에서 성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명제가 증명이 된 거예요. 1번 명제가 증명이 된 상태에서 2번 명제가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럼 n이 1일 때 성립하니까 2일 때도 성립하겠네? 또 2번 명제 덕분에 2일 때 성립하니까 3일 때도 성립하겠네? 또 이 상태에서 2번 명제 덕분에 3일 때 성립함으로 4일 때도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연쇄돼서 결국에 n이 모든 자연수일 때 다 성립한다. 이 1번 동그라미 명제가
그렇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명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이 위의 방법, 증명 방법의 문제점이 뭐였냐? 몇 개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이 n이 모든 자연수일 때 다 성립한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네, n이 모든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고 장담 못한다. 근데 그렇다고 이거 다 일일이 대입할 수 없어요. 무한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네, 여기서 방금 설명한 거죠. 이 1번 명제랑 2번 명제를 증명하면 뭐가 좋냐? 1번 명제,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 2번 명제 덕분에 n이 1일 때 성립함으로 2일 때도 성립한다. 또 2번 명제 덕분에 2일 때 성립하니까 3일 때 성립하고 이 2번 명제 덕분에 3일 때 성립하니까 4일 때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연재돼서 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동그라미 1번씩이 성립한다는 걸 장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증명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방법이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수열의 일부 항을 정의한 다음에 이제 그 관계식을 통해서 그 관계식을 계속 연쇄적으로 적용하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결국에 모든 항을 다 정의할 수 있었죠. 그래서 되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기 수학적 귀납법이 이제 노란색 네모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시 보면은 어떤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 여기서 예를 드는 명제는 바로 이 식과 이 식이 양쪽에 값이 같다라는 명제인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명제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된다. 어떻게 되냐? n이 1일 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k가 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k일 때 성립한다면 pn이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pn이 성립한다 라는 걸 증명하면은 얘가 이제 점화식처럼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점화식 역할을 해서 얘가 이 n이 1일 때 불을 붙여주면서 2, 3, 4, 5, 6 끝까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까지 다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예제 1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수학적 귀납 단원이라서 이거 증명 방법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제 대부분이 이제 증명 문제일 겁니다. 예제 1번도 증명 문제죠. 증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익숙하죠. 그 시그마 k제곱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시그마 k제곱 공식 열심히 외웠죠. 저번 단원에서. 또 그런 시그마 단원에서 증명 방법으로도 얘를 증명할 수 있지만 이 명제를 수학적 귀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실제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를 모든 자연수 n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하면 되죠. 첫째, 뭐를 한다? n이 1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하는지 때 성립하는지를 보입시다. n에다가 1 넣어봐요. 좌변에다가 이 명제를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이 명제를 한번 쓰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제곱, 여기 2제곱, 3제곱 계속 어떻게 하는데? 어디까지? n제곱까지 더하는 거는 뭐가 된다? 분의 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실제로 성립하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만 해주면 된다. 이 증명할 때. 첫째, n이 1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하냐? 좌변에다 1 넣어볼까요? 이거 1제곱부터 1제곱까지 더한다? 그냥 1제곱만 계산하라 이거죠. 좌변. 우변은 뭐다? n에다 1 대입하는 겁니다. 분의 1에 곱하기 B로 쓰겠습니다. 분의 1에 2에 2n 플러스 3까지 이 두 개의 식이 같냐 이거죠. 얘도 계산해보면 1이죠. 6분의 6. 그래서 얘네 둘이 같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맞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는 이쁘게 써졌네요. 좌변이 이렇게 생겼고 우변이 이렇게 생겼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 둘 다 일렀어.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면 증명했죠.
이제 수학적 기납법 뭐만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두 번째, K일 때 성립한다 치면은 그 경우에는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 어려운 건 두 번째 증명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위에 우리가 방금 언급한 이 등식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복붙할게요. n에다 K를 대입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K, K, K 쉽죠?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 그걸 증명하면 우리가 되게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걸 미리 써보는 거예요. 약간 편법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약간 짜맞추는 식도 하거든요. 그래서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은 뭐냐?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등식에다가 k제곱까지 아니라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한다. 좌변도, 우변도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다. 여기 이렇게 k가 아니라 k 플러스 1에다가 1 더한 거. k 플러스 2죠. 그리고 여기도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k 플러스 2 플러스 1, 2k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수학적 기납법의 두 번째 명제를 증명하면서 이 전체 명제를 증명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되나 확인해 봅시다. 여기다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에 똑같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을 k제곱까지 합이 아니라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합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얘도 이 우변도 이렇게 변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예요.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는 거. 그러면 이 우변은 어떻게 되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준다. 이거 좀 계산하기 쉽게 6분의 k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볼 거예요. 분수 계산이 잘 안 나오게 쉽게 계산하려고 보면은 이제 여기 앞에 항은 k 곱하기 2k 플러스 1로 묶이죠. 중괄호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그러면 k 곱하기 2k 플러스 1로 묶이고요. 뒤에 항은 6분의 k 플러스 1을 가져왔으니까 더하기 6 k 플러스 1 해야 얘 곱하기 얘를 해서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걸 진짜 정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6분의 k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중괄호 써서 정리를 하면은 2k 제곱 플러스 k가 나오겠고 6k가 또 뒤에 있네요. k 플러스 6이다. 여기 7k 한 번에 써봅시다. 근데 여기 부분이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된다 이거죠. 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어서 써볼까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2k 플러스 3에다가 k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2k 제곱 4k 3k 해서 7k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 좀 순서를 바꿔서 써볼까요? 어떻게 되냐? 6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3이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리하자면 이 명제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정리해봤더니 우변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 됐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국에 이 등식을 이끌어냈죠? 보세요. 똑같죠? 마지막도 똑같죠? 이렇게 이끌어냈죠? 결국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했다. 그러면 이게 연쇄적으로 점화식처럼 돼서 n이 1일 때 되니까 2일 때도 되고 얘 때문에 2일 때 되니까 얘 때문에 3도 되고 3일 때 되니까 얘 때문에 4도 되고 결국에 모든 자연수에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1번 또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는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문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 안 하고 1번 명제랑 2번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것만으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결국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설명은 안 하고 그냥 1번 명제, 2번 명제 두 개만 증명하는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괄호 1번, 문제 1번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증명하려는 등식을 한번 써볼게요. 1 곱하기 2. 그냥 이제 점으로 표현해볼게요. 상관없죠?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4 가면서 이제 곱하기 2 플러스 1까지 식으로 합친 거. 이게 이제 어떤 결과냐? 3분의 n은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실제로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번에 배운 시그마 공식으로 얘네를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그마 1제곱, 2제곱, 3제곱 공식으로 풀어헤치면 결국 얘가 나오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 괄호 2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얘네 둘 다 시그마 단원에서 사실 증명한 거 배웠는데 그 방법 말고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이걸 한번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1번. 그쵸? 1번 n이 1일 때 성립하느냐. 이거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n이 1일 때는 봅시다. 1일 때면 그냥 1 곱하기 2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대로 갖다 쓸게요. n이 1 곱하기 2만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여기다 n에 1 대입하는 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아니고요. 얘네 둘이 실제로 같네요. 얘는 2고요. 얘는 2고요. 얘도 3분의 6, 2입니다. 같죠? 당연히 같다. 얘 좌변이고 얘 우변이다. 얘는 1일 때 이쁘게 써보면 얘 좌변이죠. 또 우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둘 다 미러스 같다. 이제 두 번째 뭐라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만약에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식 그대로 따올 거예요. 여기다가 k 대입하는 거.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 다 더한 게 1 곱하기 2부터 쭉쭉쭉 더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 더한 거 뭐랑 똑같다?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랑 같다 라고 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등식을 미리 만들어 볼까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고 싶다. 그럼 뭐냐면 이건 k항까지 더한 거죠. k 플러스 1항까지 더하려면 k 대신에 k 플러스 2 여기도 k 플러스 1 대신에 k 플러스 2가 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k 대신에 k 플러스 1 대신에 k 플러스 2 k 플러스 2 대신에 k 플러스 3이 실제로 왔으면 좋겠다. 얘가 성립할 때는 얘도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는데 실제로 된다 이런. 그럼 똑같이 여기에다가 이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가 아니라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 추가해서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했을 때 실제 어떻게 그걸 살펴보는 건데 더합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똑같은 게 이 두 항까지가 똑같네요. 얘도 묶는 거예요. 3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묶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묶이냐?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k가 남죠? 여기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인데 3분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3이 곱해져야겠죠? 그래야 3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3 해야 그냥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거 그냥 여러분 분자를 올려요.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던 이런 모양이 나왔죠? 우리가 아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썼는데
이게 실제로 얘가 얘랑 같다. 얘랑 같다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다?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하게 되었다. 이거 증명이 됐고요. 바로 이번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그마로선 증명했는데 어떻게나 보고 증명이 가능하냐 살펴보겠습니다. 또 저 해볼까요?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거거든요.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n 플러스 1분의 n이 된다. n 플러스 1분의 n이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사실 이렇게 되냐? 역시나 시작은 뭐다? n이 1일 때 성립하냐? n이 1일 때 성립하냐? 이거 그냥 과정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필요는 해요. 너무 쉬워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 말고 1 대입하면 1 곱하기 2 여기 첫 턱만 남기는 뜻이네. 그리고 n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똑같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성립한다 되는 거죠. 2번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말 그대로 이 등식을 그대로 따와서 n이나 k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과연 얘가 k 플러스 1일 때도 n에다가 n 대신 k 플러스 1 대입하는 등식도 성립시킬 수 있을까? 이 가정상에서 k 플러스 1식도 성립시킬 수 있을까? 또 이제 미래,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하나하나 더 더하는 거예요. k가 아니라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게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거죠. 다시 보면 n 대신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1 k 플러스 1 여기도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죠. 2분의 실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등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2항이 생기면 될 거 아니에요. 2항을 실제로 더해보는 거예요. 지금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우변도 얘를 똑같이 이렇게 더해줘야겠죠. 똑같은 게 k 플러스 1 통분을 얘로 하면 되겠다. 얘로 통분을 해보면요. 여기는 k 플러스 2가 생겨야겠죠. k에다가 k 플러스 2가 생겨야겠고요. 얘는 그대로니까 더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 무슨 형태냐? 분자가 k제곱 더하기 2k 여기 지우면은 k제곱 더하기 2k가 되고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분자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여기 1제곱, 여기 2제곱이 약분이 되면은 뭐 k 플러스 2고 분자는 k 플러스 2만 남게 됩니다. 이런 결론 얻었죠?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나왔죠. 그래서 이 상태도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하니까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하는 거. 수학적 기납법 증명이 된 거죠. 수학적 기납법 대략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꼭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게 아니라 일부 자연수부터 그러니까 꼭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명제는 한 3부터 성립한다 한 5부터 성립한다 이런 명제도 증명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거. 1, 2, 3 예를 들어서 5부터 성립한다는 수학적 기납법 명제가 있다면은 1, 2, 3, 4는 성립 안 하는데 5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1이 아닌 자연수 m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거는 위에 똑같죠? 그걸 증명한다면 이제 1, 2, 3, 4일 때는 성립 안 하더라도 5일 때 성립하니까 6도 성립해. 6일 때 성립하니까 7 성립해. 7 성립하니까 8 성립해.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돼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전체 자연수냐, 그 일부 뺀 자연수냐의 차이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제 2번도, 예제 2번 문제 2번도 한번 볼게요. 예제 2번입니다. 이건 이제 n이 1일 때부터가 아니라 2일 때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이 명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명제가 성립하느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처음에 1번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인다. 가 아니라 1일 때는 성립하냐는 관심 없고 2일 때 성립하는 것만 보이자 이건. 그리고 2번에서는 아까 했듯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이끌어내면 돼요. n이 2일 때 진짜 성립하느냐. n에다 2 대입해봅시다. n에다 2 대입하면은 좌변으로 나눠볼까요? 2일 때 하면은 이거 전개해볼까요?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우변 n에다 2 대입하면 1 플러스 2h 이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실 좌변이 큰지 안 큰지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는 1 플러스 2h인데 여긴 1 플러스 2h에다가 h제곱이 더있죠. 저기 h가 양수거든요. 양수만큼 더있는 부분이 당연히 크겠죠. 이렇게 성립한다고. n이 1일 때도 당연히 이 명제가 우리가 원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성립한다고요. 그때 이제 뭘 하냐면은 이 부등식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보이면 되는 거예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이거하고 가정.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서 n에다 k 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식을 미리 만들자면은 k 대신에 k 플러스 이렇게 k 대신에 k 플러스 1일 때 이 부등식도 과연 맞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할 거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변하죠.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도 1 플러스 h를 곱하는 거. 여기 괄호가 생기겠죠. 얘가 성립한다면 하나 더 써야겠다. 얘가 성립한다고 치면은 얘도 성립하겠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양수 곱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얘의 좌변이 그냥 1 플러스 h k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전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1 h kh 그러니까 얘는 묶으면 k 플러스 1 h가 되겠죠. 그리고 kh의 제곱 kh 곱하기 h 더하기 kh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부등식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얘는 얘보다 큰 거죠.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k 플러스 h 플러스 kh 제곱은 이 원래 식에다가 kh 제곱을 뺀 거보단 당연히 커야죠. 왜냐면 k도 자연수고 양수고 h도 양수니까 h제곱도 양수. 이 양수 부분만큼 더 있는 게 양수 부분만큼 여긴 없잖아요. 그것보다 크겠죠?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즉 1 플러스 h k 플러스 1 제곱은 1 더하기 k 플러스 1 h보다 크다. 여기 나왔죠?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 제곱이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h보다 크다. 우리가 원하는 게 증명됐죠?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라는 내용이 증명됐습니다. 부등식도 똑같아요. 방정식도 부등식도 똑같고 전체 자연수냐 아니면 특정 자연수부터냐도 사실 큰 틀로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명제 그대로 복사해올게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다. 모든 자연수 n은 아니고요. 2 이상부터, 그러니까 1일 때는 우리가 맞는지 아닌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n이 2일 때 진짜 성립하냐? n이 2일 때 진짜 성립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n에다가 2 대입할게요. 2분의 1까지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n에다 2 대입하면 2 더하기 1, 3. 2 곱하기 4. 근데 1 더하기 2분의 1 통분해볼까요? 2분의 3. 2분의 3이 3분의 4보다 진짜 큰가요? 그러면 우리 한번 통분해볼까요? 6분의 1로. 통분 대신 6분의 1하면 6분의 9가 되고요. 얘는 6분의 8이 돼서 6분의 9가 6분의 8보다 크죠? 실제로 이게 성립한다 이거니까. n이 1일 때 성립한다. 2번.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도 성립하냐? 이거를 좀 생략할게요. 근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n이 k일 때 대입을 하는 겁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 해서 k분의 1까지 더하는 거고, 우변은 n 대신 k 플러스 1분의 2k가 성립한다 이거죠. 이게 성립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미리 써볼까요? 얘가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까지 더한 3까지 더한 거. 예를 들면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하는 게 k 대신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겠고요. 2k 플러스 2, 1, 2 곱하기 k 플러스 1, 결국에 2k 플러스 2죠.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얘를 가지고 이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실제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식처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k 플러스 1분의 2를 더해주는 겁니다.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2. 그러면 좌변만 할 수 없죠? 아이고, 좌변만 할 수 없고요. 우변에도 더해줍니다. 근데 여기 통분을 해볼까요? k 플러스 1로 통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k 플러스 1 분의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2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보다 큰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보다 큰 게 아니라 얘보다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혹시나 이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 얘보다 크다면, 만약에 그대로 써볼게요.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 얘가 만약에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보다 크다는 사실, 이건 아직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다고 만약에 성립한다면 얘가 결국에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보다도 크다라는 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봅시다. 얘가 맞으면 참 우리에게 큰 이득이에요. 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 맞나 궁금하면은 A 빼기 B를 해보는 거죠. 이게 궁금하다 싶을 때는 A 빼기 B를 했을 때 0보다 크다는 말이 되는 이 얘기를 증명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빼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 빼기 얘를 해보는데 얘가 실제로 0보다 크다가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해보자. 분모가 우선 다르니까 통분해보겠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은 여기는 통분되기 때문에 여기 2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k 플러스 2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얘네들을 정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분모는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하고 이걸 2차식 전개하면은 2k제곱 k제곱 4k 플러스 5k죠? 그리고 플러스 2 되겠고요. 여기 뒷식은 또 어떻게 되느냐?
2k제곱 그리고 2k니까 4k죠. 4k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 있나 볼까요? 2k제곱 없어지고요. 5k 빼기 4k에서 그냥 k. 2는 없어지니까 상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k만 남죠. 분모는. 분자는 결론적으로 k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두 식을 뺐는데 k 플러스 2, k 플러스 2. 다 양수들이죠. 0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온 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원하는 얘가 맞았으면 좋겠다는데 얘가 실제로 성립된 거예요. a가 b보다 큰지 모르겠는데 a 빼기 b를 해볼까? 일단 0보다 크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k 플러스 1분의 1까지의 합이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보다 크게 되고 얘가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엔 얘도 얘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크다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조건을 만족해서 n이 2 이상의 모든 자연수대에서 이 명제가 성립한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생각 넓히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넓히기 또한 이제 이런 겁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수부터 계속 성립하는 명제인데 이제 여기서는 대놓고 알려줬죠. 2부터야. 근데 그 몇부터 성립하는지도 찾아보고 이걸 실제로 증명도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표로 채워보는 겁니다. 여기 그냥 선생님도 써볼게요. 2의 거듭제곱이네요. 2를 계속 곱하는 거죠. 2, 4, 8, 16, 32, 14, 120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건 제곱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1, 4, 9, 16, 25, 36, 49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훨씬 커지죠. 윗식이 훨씬 커지죠. 여기서는 막 3이 아래쪽이 이기기도 하고 비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기 16까지는 똑같다가 30위부터는 이제 여기 2의 n제곱을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2의 n제곱이 n제곱보다 크거나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n이 5라는 시점부터 커지는구나. 그래서 이건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자, 1번 n이 몇일 때? n이 5일 때 성립한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2번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를 증명해준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 사실을 보이면 이 두 가지 1번, 2번에 의해서 이 명제가 n이 5 이상의 자연수대에서 모든 자연수대에서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명제로 증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증명해봅시다. n이 5일 때 사실 아까 증명했죠? 2의 5제곱 32 5의 제곱 25 이렇게 됐잖아요. n이 5일 때 이 명제 성립한다. 그럼 이거 되게 간단하고요. 얘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n 대신에 k 대입할 거예요. 키워가서 k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뭐냐? k 대신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게 실제로 된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통해서 얘를 유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2를 이렇게 곱하는 순간 거듭제곱 올라가면서 k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여기에서 이 k 플러스 1의 모양을 바로 이끌어내긴 힘들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만약에 얘가 이렇게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얘는 이미 우리가 증명이 됐고요. 얘도 우리가 증명하게 된다면 이 중간 다리 덕분에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얘가 우리가 증명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냐, 이 k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 둘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빼서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는 사실이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k제곱이 k 플러스 1 제곱보다 크면서 이 최종적인 형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되나 확인해 봅시다. 보면은 이 k제곱에서 k 플러스 1 제곱을 빼면 k제곱을 빼고 k를 빼고 1 빼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이게 0보다 크나요?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고 이게 0보다 큰지 안 큰지 사실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 필요가 없어요. 이 n, 여기선 k죠? 이 k가 5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되거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1, 2, 3, 4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냐, 앞에 거를 이렇게 k-2라고 묶는 겁니다. 빼기 1. 그러면은 여기가 벌써 k가 5 이상이면 여긴 3 이상이죠? 5 곱하기 3. 얘는 벌써 이렇게 되거든요. k가 이미 5 이상이기 때문에 5 곱하기 3. 15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15보다 크거나 같죠? 항상. 가장 작아야 15니까. 5부터 시작하니까. 얘가 15 이상인데 15 마이너스 1. 14죠.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즉 결론은 2k제곱 빼기 k 플러스 1 제곱이 0보다 크다. 즉 2k제곱이 k 플러스 1 제곱보다 크다 라는 게 이 사실 덕분에 이 부동호가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2의 k 플러스 1 제곱이 k 플러스 1 제곱보다 크다고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5일 때 성립하고 또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 덕분에 5이면 6도 성립, 6이면 7도 성립, 7이면 8도 성립, 8이면 9도 성립.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활동 1, 2, 3번을 다 요약해서 선생님이 한번 해봤고요. 네. 이 문제는 우리가 몇부터 성립하는지도 우리가 직접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시험범위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명제, 자연수의 범위에서 아니면 자연수의 일부를 제외한 자연수, 지금 방금 한 예제처럼 그런 자연수의 범위에서 성립하는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우리 모의고사 유형에도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 유형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를, 이런 증명을 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계속 나올 예정이거든요. 다른 상위 개념들을 증명할 때도. 그래서 소리하지 말고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학 1 범위를 진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